예,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여주박물관 조원기학의 연구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주제는 여주의 3.1운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3.1운동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3.1운동과 중앙에서 일어난 3.1운동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지역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중앙의 3.1운동만큼 주목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3.1운동이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많은 강의 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여주의 3.1운동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주의 3.1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신다면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여주 3.1운동의 지역적 배경을 우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여주 3.1운동의 전개 과정, 그 다음 여주 3.1운동의 특징과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여주 3.1운동의 지역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는 여주 출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1895년에 일어난 을미유명부터 1910년 국건 피타시까지 꾸준히 의병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야 해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여주 사람들의 반감이 상당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13도 창의군 총대장 이인영 선생이 여주 출신이었고 여주 이병장 심상이라는 분은 여주 읍내를 장악하였을 정도로 의병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한강을 중심으로 이포, 조포 등의 포구들의 수운에 기반한 여주 지역의 경제가 심각하게 붕괴되어서 당시 6만 여주 사람들의 경제적 불만이 심화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대에는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였던 통로로서 번성했던 여주가 일제에 의해서 이제 전통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철도, 도로 교통으로 교통이 대체됨으로써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던 통로였던 여주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여주 사람들의 그 여주의 자긍심과 경제의 붕괴가 그 여주 3.1운동의 큰 지역적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1930년대 이포나루의 전경입니다. 이포나루는 전국의 4대 나루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이제 수운 교통이 발전한 그 여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나루였는데요. 이제 그러한 수운 교통이 이제 일제의 조선 침략으로 인해서 철도 교통과 도로 교통으로 대체됨으로써 여주의 지역적 위상이 낮아졌다는 것을 다음에 지도를 통해서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주가 빠지고 이제 여주가 철도와 도로 교통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붕괴가 되고 의병이 강하게 일어났던 여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전에 발각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여주 지역의 주변의 양평과 이천까지 포함하는 헌병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밑에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여주의 헌병분대를 설치하였고 이제 이 여주 지역 헌병분대가 양평, 이천까지 관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이 자료 사진을 보시면은 여주 헌병부대에 배속되어 있는 인원들과 배치되어 있는 주재소들, 파견소들에 대한 상세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은 강천 출장소, 이 원주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강천 출장소가 이제 헌병분대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충주로 통하는 태평리 출장소 역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포나루를 중심으로 한 금사면과 개군 대신 일대를 관할하는 이포 파견소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던 여주 3.1운동의 이제 전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3.1운동은 1919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일어났습니다. 약 2주 정도 전개가 되었는데요. 여주 지역 3.1운동은 크게 시작, 확산, 저항의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 지도는 이제 여주의 3.1운동 지도인데요. 여주의 3.1운동이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정리한 지도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1일 정도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지도를 통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여주 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지도를 통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주 3.1운동 최초의 움직임은 3월 26일과 27일경 여주 읍내의 어떤 상리에서 조병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병아는 당시 이제 여주 읍내의 홍문리에 있었던 심상훈을 찾아가 만세운동 전개를 제의하고 또한 보통학교 학생이었던 한배궁, 한돈우 등에게도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만세운동의 움직임이 사전에 발각이 되게 됩니다. 3월 31일에 실패하였고 조병아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조병아 선생이신데요. 주내면 홍문리 사람으로서 여주 3.1운동을 최초로 계획했던 분으로서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서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으면서 정부에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으셨습니다. 이 자료는 조병아 선생의 당시 이제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이제 이포에서도 3월 28일 만세운동이 계획되었으나 이 역시 일제 방해로 인해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포의 장날이었던 4월 1일 정오부터 여주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포가 있었던 금사면 인구는 총 6,000명 정도였는데요. 6,000명의 절반에 해당되는 3,000여 명의 군중이 만세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 식민 지배 상징인 이포리 헌병 주재소를 습격해서 서류와 기물 등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러한 만세운동은 일본 헌병들의 발포로 해산되었으며 이제 당시에 19명 정도가 체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포 만세운동은 일제가 경기도 만세 시에 흉포, 광포한 사례로 꼽을 만큼 여주 사람들의 강렬한 투쟁 정신을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진이 이포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금사면 이포 헌병 주재소 자리입니다. 현재는 이제 금사 파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18년 당시 이포 지도인데요. 당시 헌병 주재소가 이포리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자료인데 조선 소요 사건 일람표라고 1914년 4월에 조선헌병대 사령부에서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전국 3.1운동의 진행 사항을 각 도별로 정리해서 표로 만든 문서입니다. 이 이제 소요 사건이라는 말은 3.1운동을 일제가 일컫는 이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1919년 4월 아까 보여드렸던 소요 사건 일람표인데요. 4월 1일 표의 왼쪽에 이포, 금사면 이포리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 역시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건이라고, 당시 이제 조선총독부 경무총관부 고등경찰과에서 이제 당시 이제 한국의 3.1운동 진행 사항에 대해 이제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포 3.1운동에 관한 사항들의
보고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4월 1일 약 3천여 명의 군중이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그리하여 발포로 군중을 해산시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4월 1일 이포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자 그 이후부터 4월 2일부터는 이포 만세 시위가 계기가 되어서 여주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4월 2일 여주 읍내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군중들이 여주 헌병분대로 몰려가서 만세운동을 벌였지만 헌병분대에 의해서 시위가 진입당하고 37명 정도가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내면 청송리에서는 120명, 주내면 월송리에서는 약 80여 명, 능서면 왕대리에서는 130명, 대신면 가산리에서는 1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능현리에서도 만세운동이 계획되었으나 일제 방해로 인해 무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위 자료들도 여주 3.1운동의 이제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문서인데요. 4월 2일, 3일간에 이루어진 이제 주내면 능현리와 월송리, 북내면 청송리, 능서면 왕대리, 대신면 가산리, 복대리 등의 내용, 만세운동 등이 이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 역시 이 자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운동에 관한 건이라는 자료고요. 여기에서도 4월 2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여주 군내 각 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4월 2일 이제 천송리에서는 신륵사 승려 김용식에 의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용식은 청송리의 권중순, 조규선, 당우리의 조석영, 조군수 등과 함께 4월 2일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김용식은 밤 10시부터 주민들과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 대열을 지휘했고 도중에 당우리와 오금리의 주민 100여 명이 합세하여서 군중이 약 20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남한강변에 도착해서 독립 만세로 외쳤지만 이제 배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내로 진입하지는 못하였고요. 주동자로 이제 체포된 김용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분이 김용식 선생이고요. 이분은 이제 북내면 분이고 신륵사의 스님이셨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천송리 주민들을 모아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읍내로 행진하였고요. 그 사유로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제 이 김용식 스님은 감옥에서 불에 달군 인두로 등 언저리를 고문당하여서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고도 합니다. 정부에서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예, 위 자료들도 김용식 선생의 이제 법원 당시 판결문입니다. 예, 이 사진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천송리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그 배경이 되었던 신륵사의 1916년도 사진입니다. 지금의 신륵사는 약간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세 시위가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4월 3일에는 흥천면, 북내면, 여주 읍내, 대신면 각지에서 만세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흥천면 복대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이포 만세운동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참가한 1600여 명이 참가한 거대한 규모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주에서도 이 복대리 만세운동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실정입니다.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주박물관에서 2019년도 3.1운동 특별기획 전시 준비를 위한 자료 발굴을 통해 처음으로 복대리 만세운동이 조명되게 되었습니다. 이 복대리 만세운동의 주도자로서는 1953년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한 3.1운동 피살자 명부에 등장하는 복대리의 이갑수,
김명중, 이광현, 강춘훈 등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위 지도를 보시면은 위 지도는 이제 복대리 만세 운동이 이제 일어났던 위치를 지도상에서 이제 해본 지도입니다. 이제 다음 자료는 4월 3일 이제 복대리 만세 운동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은 복대리 만세 운동이 1,600명의 규모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복대리 만세 운동의 이제 주도자로 이제 추정되는 이갑수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갑수 선생은 흥천면 복대리 출신으로서 1919년에 이제 1919년 3월에 고종의 이제 장례식이죠. 인산일에 참여하고자 서울에 올라갔다가 만세 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가지고 여주로 기항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복대리 만세 운동의 주도자로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포와 흥천 일대의 만세 운동을 주도하던 중 일본 헌병에게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분은 여주 헌병분대로 당시 이제 끌려가서 한 달여간의 모진 고문을 받아서 석방되었다가 당시 이제 그 장형이라 그러죠. 이제 태형을 상당히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만에 순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1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때 태형을 당한 조선인의 사진인데요. 이게 보시기만 해도 상당히 좀 끔찍한 사진이죠. 당시 이제 태형을 저렇게 당하면은 살갗이 찢어지고 이제 이 살이 파이기 때문에 이 자체 고름도 나고 피고름이 막 나기 때문에 이게 세균이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일제는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모질게 고문을 했다는 이 사진을 통해서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갑수 선생은 상당히 이제 늦게 포상이 됐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대리 만세 운동에 대해서는 이 주도자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갑수 선생에 대해서 포상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분들은 이제 이갑수 선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진정에 나서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90년대부터 진행을 했으나 결정적인 이제 이분이 3.1운동에 참가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이 되고 있지 않았던 실정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후손분들이 이갑수 선생의 포상을 위해서 보훈처에 보낸 이제 청원 관련 자료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포상이 되고 있지 않다가 2014년에 우연찮게 이제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일 한국 대사관이 이제 위치하고 있던 주일 한국 대사관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1953년에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에게 이제 희생당했던 분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던 이제 3.1운동 피살자 명부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53년도에 조사했던 그 자료 속에 이갑수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료가 2014년 동경 이제 주일 한국 대사관이 이전하면서 이 자료가 발굴되게 됨으로써 이제 이갑수 선생을 비롯한 나머지 분들이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노력의 결과로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게 됐습니다. 이제 2014년이 되어서야 포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대리의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북내면 당우리, 오금리, 오왕리 일대에서는 경성공립농업학교, 이제 현재 이제 서울시립대 전신이죠. 이 경성공립농업학교의 학생인 원필이와 이원기의 주도로 만세운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북내면 일대를 돌면서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는 한편 만세운동을 벌이도록 하였고 4월 5일에 예정되어 있던 여주 읍내 장날을 기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경문을 각 동리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영조, 김학수 등과 태극기를 만드는 등 시위 준비를 하였으나 시위의 시기 노출 등을 우려해서 시위 날짜를 4월 3일로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영무, 강두영, 강만길, 최명농 등과 함께 북내면의 장암리, 덕산리, 현암리, 외룡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4월 3일 이제 군중들은 공북학교 운동장에 800명의 군중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여주 읍내를 향하였으나 오왕리에서 일본 현병의 발표에 의해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은 당우리 만세 운동에 대한 자료 내용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사진은 당우리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800여 명의 군중이 모였던 공북학교 자리인데요. 이 자리터는 원래 이제 북내 공립학교 자리였는데, 원래는 공북학교의 자리였다가 3.1 운동 후 북내 공립보통학교 자리로 변하게 됐다가 6.25 때 이 북내 공립학교 자리가 없어지면서 현재 이와 같은 상태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위 사진을 보시면은 당우리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지점을 이제 제가 지도상에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지도상의 위치로부터 이 노란색 선이 보이시죠? 예, 노란색 선을 따라서 이제 주변의 오금리, 신남리, 오항리 등을 거쳐 여주 읍내로 진격하였던 만세 시위 행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위 자료는 당우리 만세 운동을 이제 주도하였던 이원기 등을 4월 12일 날 체포했다는, 여주 현병 군대에서 체포했다는 관련 기록입니다. 예. 당우리 3.1 운동을 주도했던 강두영 외 구인의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자료입니다. 예. 대부분들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선고가 되었고요. 최영무, 이원기 등은 2년, 강주영, 김학수, 원필이 등은 징역 1년 6개월, 조경호, 이원문 등은 징역 1년, 최명룡, 강만길, 강용주 등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는 자료입니다. 이제 북내 당우리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이제 주도자들을 한 분 한 분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처음 나오신 분은 원필이 선생님이시고, 예,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예. 이 원필이 선생은 북내면 장암리 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성공립농업학교 학생이셨습니다. 예. 북내면 당우리 만세운동의 주도자 중 한 분이고요. 예. 이분은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추록 후 고문의 후유증이 상당히 심해서 평생을 불구로 지내셨다고 하고요. 제가 후손분들에게 듣기로는 반신불수가 되셔가지고 거의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셨고요. 예. 정부에서 이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제 원필이 선생의 묘는 북내면 장암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위 사진은 원필이 선생의 묘 사진입니다. 위의 자료는 원필이 선생이 받으신 훈장과 훈장증이고요. 예, 1990년 8월 15일 원필이 선생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애족장 관련 사진 자료입니다. 예. 다음 분은 이제 이원기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북내면 외룡리 분으로 원필이 선생과 마찬가지로 경성 공립농업학교 학생이셨습니다. 예. 이분도 이제 당우리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이원기 선생님은 서울로부터 가지고 왔던 독립선언서를 참고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라는 경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원문의 집에서 독립선언서를 참고로 42매의 경고장을 작성하여 인근 지역에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분 역시 보안법 위반으로 1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정부에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취소하셨습니다.
추서하였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강두영 선생이라는 분이고요. 이분도 이제 북내면 오금리 분이십니다. 예. 이분도 이제 당우리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규합해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하는 데 앞장을 쓰셨고요. 당우리 공북학교에서 모인 800명의 시위 군중을 이끄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서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고요. 정부에서 199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용조 선생입니다. 북내면 외룡리 분, 이분도 북내면 외룡리 분이시고요. 공북학교에 모여든 시위군 800여 명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선도대로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제 보안법 혐의로 징역 10월을 언도받고 7월 31일에 경성 복심법원에서 태 90도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감옥에 수감되지는 않으셔서 이제 수감 사진은 이제 없습니다. 예. 정부에서 199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김학수 선생님이신데요. 이분도 북내면 신남리 사람이시고요. 이분은 좀 특이하게 당시에 이제 북내면 면석이 견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구급 공무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이 이제 신규 구급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3.1 운동에 쓸 태극기를 제작하고 북내면 공북학교에 모인 800명의 군중을 독려해서 만세 운동을 치르셨는데요. 이분도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는데요. 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앳된 얼굴입니다. 이 당시 이제 나이도 20살밖에 안 된 나이인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점에서 좀 많이 놀라운 바가 많습니다. 예. 다음 분은 이제 이원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역시 북내면 외룡리 분이시고요. 예. 이분도 이제 당우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신 분이고, 태극기를 만들고 경고문을 작성해서 각구에 배후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예. 마을 주민들을 규합해서 공북학교에 모여 시위를 벌인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태 90도로 감형되었고요. 정부에서 199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경호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강천면 거른리 분이시고요. 예. 이분 역시 이제 이원기, 원필이, 이원문 등과 함께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경고문을 작성해서 각 곳에 배부하였습니다. 예. 이분 역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셨다가 태 90도로 감형받으셨습니다. 정부에서 2019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명룡 선생님이십니다. 예. 북내면 오금리 분이시고요. 최명룡 선생님은 이분 역시 당우리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신 분으로, 예. 공북학교에 이제 시위 군중이 모이자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역시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언도받았으나 태 90도로 감형이 되었고요. 정부에서 2005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최영무 선생님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북내면 오금리 분으로서, 예, 당우리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이분은 이제 장암리, 덕산리, 외룡리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독립 만세 운동의 참여를 권유했으며 800명의 군중을 이끄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 이분 역시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으셔서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정부에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이렇듯 만세 시위가 여주 전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었고, 4월 3일 오후 9시경 여주 읍내에서도 약 1000여 명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으며, 이제 당시 이제 여주군청을 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였고요. 약 10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여주 읍내에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이 군청, 이 T자 모양의 이 여기가 이제 군청이고요. 밑에 쪽 있는 네모칸 이쪽 지역이 이제 헌병분대의 위치입니다. 예. 위 자료는 4월 3일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주 읍내에서 약 1000여 명의 군중이 군청으로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10여 명을 체포했다는 일제의 기록입니다. 다음 자료는 4월 3일 이제 여주 읍내와 당우리, 그리고 4월 5일 강천면, 강천리, 4월 7일 북내면 현암리, 4월 11일 개군면 주읍리의 만세운동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조선 사건 일람표 자료입니다. 예. 요 다음 자료는 여주 3.1 운동에 관해서 당시 이제 경기도 장관이 경기도 내 3.1 운동 상황을 정리해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에게 보고한 문서인데요. 이 자료 안에서 여주 지역의 이제 3.1 운동 상황을 보고한 부분인데요. 이 자료는 4월 1일 정오에는 이제 금사면 이포에서 약 3,000명, 4월 3일 오후 9시에 읍내에서는 약 1,000명이 만세운동을 일으켰으며 해산은 시켰는데 아직도 불안한 상태라 경계 중이다라는 이제 보고 내용의 자료입니다. 예. 이러한 이제 여주의 만세 시위 운동은 당시 이제 매일신보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위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이 신문의 네모 박스의 내용을 제가 이제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예. 매일신보 4월 8일자를 보면은 여주에서도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며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헌병이 제지하는 경계가 엄중하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이 자료입니다. 예. 이렇게 여주 읍내의 만세 시위 운동과 더불어 대신면에서도 4월 3일 황제옥에 의해 윤촌이 만세 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황제옥은 주민들 50명을 모아 횃불을 올리고 만세 운동을 외쳤는데요. 이 황제옥은 체포돼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횃불을 올려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5일에는 강천면에서 만세운동이 역시 계획됐으나 강천면 만세운동은 일제의 만세운동 방지로 인해서 무산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강면, 동리에서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산발적인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이자 동학의 주요 인물인 여주 출신 홍병기의 측근 임순호는 마을을 단위로 산 위에서 횃불을 놓아서 만세 시위 운동이 여주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4월 5일 강천면 강천리, 4월 7일 북내면 현암리, 4월 11일 개구면 주읍리의 만세운동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신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황제옥 선생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대신면 윤천님 분이시고요. 예. 이분은 인근 지역의 만세 시위 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자신이 거주하는 대신면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일으킬 결심을 하고 자기 소유 밭에서 4월 3일 동리 사람 수십 명을 규합해서 횃불을 올리고 시위를 전개하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서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서대문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시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도 경성 감옥에서 이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황제옥 선생에 대한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주에서 산발적인 만세 운동이 이제 지속이 되니까 일제는 4월 7일 헌병과 보병이 이제 연합된 협력 체포반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 3.1 운동에서 상당히 큰 3.1 운동이었던 당우리 3.1 운동의 주도자였던 사람들과 이하 45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신남리, 오금리, 현암리에서 검거합니다. 이에 이제 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암리에서 이제 200여 명의 주민들이 곤봉과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에 이제 일제 헌병, 보병, 협력체포반은 이제 총을 발포하게 됩니다. 발포해서 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3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포된 이제 이원기, 최영무는 이제 징역 2년, 강두영, 김학수, 원필이는 징역 1년 6개월, 조경호, 이연문 등은 징역 1년, 최명용, 강만길, 강용조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4월 11일 개군면 주음리, 지금은 이제 양평군 개군면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여주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개군면이. 이 개군면 주음리에서 만세운동 시위자 검거에 대해서 약 50여 명의 군중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에 이제 개군면을 관할하던 곡수 지역 이제 헌병 주재소 보병이 총을 발포하여서 역시 1명이 피살이 되게 됩니다. 그 관련 보도가 이제 다음과 같이 매일신보 4월 14일자에 보도가 되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이 내용인데요.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4월 7일 북내면에서 약 2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소요를 일으키니 총을 발포하여 해산하는데 3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북내면 당우리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던 분들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 역시 방금 전에 보도 자료와 마찬가지로 북내면에 이제 헌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체포반이 들이닥쳐 주민이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체포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일제 측 자료입니다. 다음 이제 보도 자료 역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개군면 주음리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 관련 보도 내용인데요. 4월 11일 여주군 주음리에서 약 50여 명의 군중이 범인 검거를 방해하면서 발포했는데 사상자가 각 1명씩이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역시 방금 전에 보도 자료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여주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이 진행이 되자 일제는 여주 3.1운동에 만세에 참여한 인물 중 75명을 보안법, 소요로 7명을 수리하였고 그중 22명을 여주지청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된 인원 중에 보안법 관련으로 42명, 소요 관련으로 7명이 경성지방법원에 송치가 되게 됩니다. 기소된 22명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인원이 여주 3.1 만세운동의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주 지역에서 3.1 운동으로 희생된 인원을 살펴보면 일제 측 기록을 통해 보면은 약 사망자가 10명 이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20년에 편찬된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사망자가 26명, 부상자가 12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실제로는 그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여주 3.1운동 관련하여 참가하였던 사람들을 보안법 위반과 소유죄로 검거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 각 법원에서 내린 사법처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주 3.1운동에 참가하신 분들은 일제에 의해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서대문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시게 됩니다. 여주에서 활동한 3.1운동 지도자들 역시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게 되고 서대문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온갖 고문을 받고 견디기 힘든 수감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서대문 감옥은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운동가들 수감하기 위해 1908년에 서대문에 세운 대규모의 근대식 감옥입니다. 1912년에 서대문 감옥으로 이제 개칭이 됐고요. 1919년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수감자가 이제 급격히 증가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일제는 서대문 감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해서 수용인원 3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감옥으로 탈바꿈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서대문 감옥, 나중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죠. 1920년대에 서대문 형무소의 전경 모습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을 이 사진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감된 이제 여주 3.1운동 지도자들은 노역을 통해서 상당히 힘든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자들은 하루 최대 14시간 이상의 노역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위의 사진들은 이제 노역이 이제 한 종류였던 이제 벽돌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벽돌 제작소 관련 사진이고요. 그 당시 이제 만들었던 벽돌 관련 유물입니다. 이 벽돌에 대한 이제 유래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수감자들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 벽돌을 가지고 서대문 형무소를 대대적으로 개촉하는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을 가두고 있던 감옥을 더 대대적으로 개축하기 위해서 쓰이게 될 벽돌을 만들고 있었던 셈인 거죠. 다음 사진은 이제 1930년대 서대문 형무소의 이제 옥사 2층 전경이고요. 상당히 이제 옥사가 좁았고 이 좁은 옥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던 여주 3.1운동 지도자들의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자료인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 카드는 이제 북내면 당우리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김학수 선생의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다음 자료 역시 북내면 당우리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강두영 선생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다음 자료는 이제 여주 지역 최초로 3.1운동을 계획하였던 조병화 선생의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다음 자료는 이제 북내면 당우리 만세운동의 지도자였죠. 이원기 선생 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북내면 당우리 만세운동의 지도자였던 원필이 선생 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북내면 당우리 만세운동을 이제 이끌었던 최영무 선생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신면 윤촌리 만세운동을 이제 주도하였던 황재욱 선생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인데요. 이분은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아니라 배경도 약간 다르죠. 다른 분들하고. 이게 이제 경성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자료는 형사 공소 사건부라고
네, 당시 이제 경성 복심법원 검사국에서 1919년 이제 동안 형사 사건으로 공소된 인물들의 재판 이력을 기록한 자료인데요. 좌측 상단부터 북내면 찬송리 운동을 주도했던 김용식, 여주 읍내에서 거사를 계획했던 조병아, 북내면 당우리의 운동을 주도했던 최영무, 강두영, 최명용, 강만길, 이원기, 이연문, 강영조, 원필이, 김학수, 조경훈 순으로 여주 3.1운동 관련 인물들의 재판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주 3.1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주 3.1운동의 특징과 그 이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3.1운동의 특징을 첫 번째로 이제 들자면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만세운동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하순에 만세운동을 계획한 바가 있었으나 실천으로는 옮겨지지 못했고 4월 1일 금사면 이포부터 시작하여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주 지역의 3.1운동 전개가 늦었던 이유로는 서울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좀 있었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철도, 도로교통이 미발달했기에 3.1운동의 소식이 좀 비교적으로 늦게 전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주를 가로질르는 남한강이라는 지리적 요인이 고려됩니다. 두 번째로 일제에 철저한 사전 탄압책이 있었습니다. 여주 지역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확산이 되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중한 이제 감시가 있었고요. 여주 헌병 분대장과 군수 등은 이제 당시 이제 여주 지역의 유력자를 설득하는 한편 3.1운동의 이제 주요 축이었던 천도 교인들에 대한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병을 동원해서 만세운동을 사전에 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3월 말에 준해명과 이포리, 4월 2일 능현리, 4월 5일 강천면에서의 만세운동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제시된 것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참여와 격렬한 만세시 양상을 보입니다. 여주 만세운동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포에서 3천여 명이 헌병 주조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3일에 흥천면 복대리에 1600명의 만세 시위, 북내면 일대에서의 1000여 명의 군집한 만세 시위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주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 약 12% 이상인 총 7천여 명이 여주 3.1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아이와 노약자를 제외한다면 여주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여주 3.1운동에 참여했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주 사람들은 대규모로 3.1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주 3.1운동에 대해서 일제는 이포의 3.1운동을 광포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일제 군경이 총을 발포해서 3.1운동, 3.1 만세시 운동을 제지한 횟수가 경기도에서는 총 44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여주 지역에서 4건이나 이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검거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여주 지역 만세 시위가 매우 격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여주 3.1운동, 다음 자료는 여주 3.1운동의 전개 상황과 참여 인원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약 7천여 명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역시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하였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조선 주차군 사령관이 일본 육군 대신에게 여주 이포의 만세 운동이 안성군과 더불어 극도로 흉폭한 사례라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 유학생, 천도교 교인, 신륵사 승려, 기독교인 등의 종교계 인사 및 서울 유학생들이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유학생들이 서울로부터 시작된 3.1 운동 소식을 여주에 전달하고
이후 여주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요. 또한 여주 3.1 운동에 천도교 교인들이 크게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승려였던 김용식이 북내면 천송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북내면 당우리 만세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군 내 다양한 계층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륵사 승려, 서울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 현직 면석이 및 면장, 농민, 일용직 근로자 등 여주에 사는 대부분의 계층이 한마음으로 독립을 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향촌 공동체적 방식으로 만세운동 군중을 동원하였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3.1운동 관련 소식을 듣고 의무감과 동참의식 등에 의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주 사람들은 이에 호응해서 대규모로 여러 곳에서 만세운동을 거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요 연락수단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횃불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여주 지역의 지역적 특징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여주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평화를 이루어진 지역이라 그리 높지 않은 산에서도 횃불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 단위로 산 위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로 외치다가 일본 군경이 출동하면 스스로 해산하는 방법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렇듯 여주 사람들에게 3.1 만세운동 참여는 식민정책에서 파생된 모순을 인식하는 동시에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체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에 대한 저항과 민족 독립을 외치면서 쌓은 경험들은 3.1운동 이후에도 여주 사람들이 민족 해방운동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여주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결과로 인해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광복군 창설을 주도하고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역임하였던 청사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의 선전부장과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를 역임하였던 엄황섭 선생 등은 타국에서 독립의 순간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요. 임시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과장을 역임하고 광복군 중령으로 OSS 작전을 수행하였던 이규학 선생, 엄황석 선생의 부인이자 독립운동가셨던 연미당 선생, 딸인 엄기선 선생 등도 조국 독립을 위해 끝없는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여주 독립운동의 정신은 3.1운동으로부터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임시정부의 주요 요직에서 여주 출신 인사들이 활약할 만큼 여주 3.1운동의 정신은 조국 광복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데에서 여주 3.1운동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지금 이제 시안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서안이라고 불렀는데 시안에 주둔했던 한국광복군 충사령부 총무처 직원 1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시자 광복군 창설의 주역이셨던 청사 조성환 선생이십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광복군 총사령부 설립 전례식을 마친 후에 백범 선생과 이제 같이 있는 엄황섭 선생의 사진인데요. 이와 같이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에서 상당히 크나큰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건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36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분이 이제 광복군 창설의 주역이신 조성원 선생님과 부인인 이숙진 여사님이고요. 이분 둘 다 이제 포상이 되셨고 독립운동가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고요. 이 왼쪽에 상단에 위치하신 백범의 비서이자 임시정부 선전부장을 하셨던 엄황섭 선생, 부인이자 독립운동가셨던 연미당 선생,
그리고 이제 앞에 아이들이 3명이 있죠. 이 아이들 3명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엄황섭 연미당 독립운동가 부보의 자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분은 이제 큰 따님인 엄기선 선생님이고, 이분도 이제 40년대에 임시정부 선부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제 옆에 백보험 선생님이 계시고, 이시영, 이동영 선생 등이 있는 이런 임시정부 요인 사진에서 여주 3.1운동은 단순히 여주 3.1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에도 이어졌고, 임시정부에서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큰 역할을 해서 조국 광복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여주 3.1운동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